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자님이 요즘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슈가 많으니까 이분들의 허리를 위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광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어요. 올리슬립의 최고급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앤 허리가 편한 메모리 폼 토프리스. 메모리 폼, 이거 비싼데? 제가 한번 주말에 요 매트리스에서 한번 잠을 잤는데 누워 있는데 그 순간 이제 눈이 감기더니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누웠는데 또 그냥 자면은 한번 자고 일어나면은 좀 밤에 늦게 자잖아요. 네, 그렇죠. 밥 먹고 낮에 점심 먹고 다시 누웠는데 또 자. 저녁이 될 때까지 또 자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 매트리스 위에서 자면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트리스도 죽겠다.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 매트리스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이건 원 상태로 원복이. 다행입니다. 매트리스도 죽겠다. 올리슬립. 자, 매트리스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 잠을 좀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가 강추합니다. 그래요? 매트리스에 따라서 진짜 이렇게 차이 많이 나죠. 침감이 다른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잠이 잘 옵니다. 최고급 매트리스를 압도적 가격에 그것도 20일 동안 사용한 다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아니면 그냥 돌아보면 돼요. 그럼 아마 돌려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너무 좋으니까.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너무 잠이 와가지고 이 매트리스에서 자면은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반품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매트리스가 뭐 딱딱하다, 취침감이 떨어진다, 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 이 최고급 하이브리드 매트리스인 올리슬립 스카이라인을 소개합니다. 정말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25cm 높이의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인데 내구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개별 포켓 스프링에다가 메모리 폼 레이어를 더해서 탄성과 부드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침대 축구를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메모리 폼 토프리스는 무려 17cm 두께의 메모리 폼으로 토퍼와 매트리스의 장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토프리스입니다. 소개해드린 두 종류의 매트리스 모두 방염 기준이 글로벌 기준으로 제작돼서 화재 때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중요하죠. 모두 롤팩 방식으로 이제 배송을 합니다. 꽁꽁 싸매서 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펴면 도로 원상복귀 이렇게 되는 오는 거지. 그렇지. 택배로 오는데 그래서 딱 풀어가지고 매트리스를 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그리고 한 이틀인가 두면은 딱 이렇게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부활이네, 부활. 설치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설치 예약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배송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놓고 한 이틀만 지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비싸요, 진짜 메모리 폼. 자, 비싸요. 가격 경쟁력을 또 따지지 않으면 김용민닷컴이 아닙니다. 100만 원대 이상의 최고급 제품을 김용민닷컴에서 파격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10만 원 상당의 메모리 폼 베개와 방수 커버까지 추가 증정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리슬립 최고급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슈퍼 싱글 39만 원, 퀸은 48만 원. 어디서 이 가격이? 너무 괜찮다, 가격. 그러니까요. 자, 올리슬립 메모리 폼 토퍼 매트리스 슈퍼 싱글 29만 원, 퀸은 35만 원. 17cm면 메모리 폼 치고 진짜 높네요. 이게 조금 높아지는 게 가격이 엄청 많이 뛰어요. 보니까. 요만한 것도 막 20만 원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요즘은 그 침대 프레임 안 사고 다들 그냥 매트리스랑 이렇게만 많이들 쓰시니까. 자, 여러분 올리슬립 최고급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앤 허리가 편한 메모리 폼 토프리스. 이게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자나 싶었는데 여기서만 자면 그냥 뭐 잠이 정말 이게 뭐 대책 없이 오는 거예요. 아주 꿈도 안 꾸고 자. 그래요? 그럴 정도로 아주 편안한 잠을 보장해 드립니다. 일단 주문을 해보시고 사용해보시고 나서 안 되면 그냥 반품하시면 되니까 뭐 잠이 불편하신 반품할 때는 분들 이제 좀 배송 비용이 듭니다. 꽁꽁 싸면서 보내시긴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지. 배송비.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해주시는. 다음 뉴스는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기사가 떴어요. 나이지리아 방문한 부부가 오미크론 그리고 최종 확진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에 입국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24일 날 들어와서 25일 날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좀 그랬던 게
10월 28일 날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갔다가 24일 날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2차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격리를 따로 안 한 거예요. 격리를 면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분이 태워가지고 공항에서 세상에. 그 다음에 그 지인의 아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확진이 된 상황이고 같이 탄 비행기에 동행한 사람이 71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40명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 오미크론 확진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검사를 딱 하면 코로나인지 아닌지만 밝힐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4개 변이 검사, 뭐 델타,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알파 이런 4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PCR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면 나오는데 오미크론은 이 지도가 있잖아요. 그 유전자 지도에 있는 다른 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유전자를 다 따져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최소 4,000개를 검사를 해야 돼서 5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시쯤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확진이 됐고요. 지난번에 네덜란드하고 독일에서 들어온 울산에 살고 있는 2명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확진이 됐지만 무슨 의심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감염 사례가 있는 국가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이제 다 검사를 지금 해보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변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잖아요. 삐죽삐죽. 그게 이제 어디에 숙주에 딱 붙어가지고 변이를 일으켜서 침투를 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데 변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32개의 변이, 그러니까 총 변이는 50개인데 32개가 변이가 이제 말하자면 단백질 침투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32개가 돌기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첫 번째는 보통 바이러스는 진화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 생긴 거는 엄청 세대요. 그리고 걸리면 엄청 많이 아프고 죽을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변이를 막 하면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럼 여러 대 전염이 돼야 되니까 자기가 들어간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변이를 할 때는 죽을 확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치명률은 떨어지고 많이 번지기 위해서 전염력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지난달 9일에 발생을 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23일 날 보고가 됐는데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 입국 금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너무 억울하다 이런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왜요? 독일하고 네덜란드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고된 전에 유전자 검사한 게 나왔는데 유럽에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 이미. 그러면 우리가 오미크론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델타 변이보다 얼마나 센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첫 번째는 이 델타 변이가 남아공에서 우세종이 될 때,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 환자들의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될 때까지 석 달 걸렸대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건 20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석 달이 20일로. 그러면 석 달이면 9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0일이면 최소한 4배 이상은 전파력이 4, 5배 정도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남아공에서 한동안 이 델타 변이가 잠잠했대요. 근데 갑자기 젊은이들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오미크론이었고 증상은 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몸살 정도? 그리고 이제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피로가 쌓여가지고 충격을 받거나 하면 좀 몸이 늘어지고 이런 컨디션이 안 좋은 정도였대요. 그런데 2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증으로 가는데 한 1, 2주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에서 확진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중증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일주일 이상. 그다음에 남아공에서 감염된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다 젊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실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2가지 좀 불안한 점이 있기는 한데 보통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 치명률이나 이제 증상이 심한 건 좀 낮을 것 같고 대신에 전파력은 엄청 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는 드물게도 전파력도 좋은데 치명률도 높은 것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무증상이 많으니까 이미 발견된 건 24일인데 이미 더 번진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파력이 높아지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병상 가동률이 거의 90%고 전국을 해도 중환자 병상률이 지금 75%가 넘거든요. 지금 5,000명이 넘어가면서 오늘 5,000명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파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그래서 이제 재택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재택 치료를 우선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나 못 가요. 못 가요 하면
병원부터 가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가고 했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지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재택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걸렸으면 남편, 우리 꼬마는 학교 못 가고 직장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방 안에 갇혀 있고 우리 남편은 저한테 뭘 전해줄 때는 우선 이게 4개가 있어요. 마스크랑 옷이랑 이거 있어요. 그걸 입고 저를 전해줘야 돼요. 수건 따로 쓰고 화장실 따로 쓰고 밥상도 다 따로 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당국에서 무책임하다. 어떻게 집에서 치료를 하라 그러냐. 그러다 위중증 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건데 우선은 전파력이 높으니까 환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많이 번졌을 거라고 감안을 한다면 이제 병상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의학 전문 기자들 설명을 보니까 싱가포르이 이런 과정이었대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인구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인구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도 거의 80% 접종 완료율이 됐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하루에 확진자가 4만 명 이상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이 이제 과파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재택 치료를 하면서 추가 접종을 25%까지 하니까 병상의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추가 접종을 하면 이제 감염을 막을 수 있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니까 위중증 환자 숫자가 그리고 추가 접종을 하는 거는 많이 안 기다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2차는 우리가 완료하고 14일 걸리잖아요. 그런데 추가 접종은 맞자마자 항체들이 많이 올라간대요. 3번째 접종. 네, 3번째 근데 지금 접종은. 화이자랑 모더나랑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게 모더나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모르겠다. 돌파 감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 화이자는 뭐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오미크론이 돌파 감염이 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미 모더나 2차 맞은 부부도 걸린 거잖아요. 네, 이분도 완료를 한 건데 걸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존의 바이러스랑 좀 다른 게 우리 예전의 바이러스는 이게 죽은 바이러스 껍데기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없애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는 그런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이제 복제를 해서 계속 변이를 일으키니까 복제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식은 돌파 감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으면 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많이 줄여주기는 하지만 돌파 감염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오미크론 변이를 못 잡아내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그 제약회사 사장들 얘기는 좀 깎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깎고? 응. 왜요? 그러니까 좀 감안해서 들어야지. 백신 파는 사람인데. 네. 근데 그러면 또 백신 하는데 얼마 걸리는 거 아니야.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이가 나왔는데 근데 요걸 보시면 돼요. 이미 변이가 이게 13번째거든요. 오미크론이. 그럼 그 앞에 12개의 변이가 있었는데 백신을 그때마다 새로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왜냐하면 백신을 맞으면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이전의 변이와 얼마나 다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가 변이가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지도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래서 변이가 어딘지가 지금 확인이 되니까 거기를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설계를 해서 말하자면 백신을 좀 개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른 거는 100일 안에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년 봄이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 개발과는 많이 다르네요. 새로 개발하는 거랑 좀 근데 다른 또 부분이 다른 있는 거죠. 변이가 또 오미크론, 아미크론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또 이게 나오고 지금 진짜 이게 끝도 없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지금 그 그리스어 알파벳인데 이러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어 알파벳을 다 알게 될 것 같다. 네. 이런 농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접종을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추가 접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머크사에서 나온 치료제가 이게 이제 닷새 안에 먹으면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치료제는 이미 이겨내신 분의 혈액에서 뽑은 거를 주사를 해야 되니까 병원을 안 가면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신종플루는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사서 먹을 수 있어서 빨리 끝났잖아요. 백신 맞으면서. 근데 치료제가 없으면 백신 갖고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어쨌든 변이가 승인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먹어서 치료를 해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 승인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요거는 생각보다 조금 기대보다는 좀 별로였다는 거죠. 머크 사건은 왜냐하면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좀 높게 막아준다고 했다가 30%까지 내렸으니까 효과가 좀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건데 의료 전문가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파이자에서 만들고 있는 치료제가 생각보다 기대가 좀 높은 상황이어서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이제 과학자들 설명은 어떤 분이 오늘 이런 얘기했어요. 독일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 사람 학자 출신인가 봐요. 근데 오미크론 변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감기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번지기는 하지만 치명
치명적이지 않으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거, 약 사 먹으면 되는 거, 주사 맞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종식으로 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이제 변이가 계속 생기는 게 점점 더 그 바이러스의 힘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13번째 변이가 영향력이 약해지고 약하게 앓고 이제 없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얼마나 치명적일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한 주에 15%씩 늘어난대요, 확진자가. 그럼 오늘이 5,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0명까지는 충분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9월 달부터 4차 대유행 될 때부터 11월 달 돼서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가면 5,000명까지 간다는 예측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15%씩 늘어가니까 확진자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요즘 뭐 사람 진짜 많고. 근데 찍지도 않아요. 그것도 안 찍는 분도 많고 하니까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그쵸, 아이들이. 네, 왜냐하면 지금 5세에서 12세도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요? 그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고 12세부터 17세까지 소아 청소년들도 오늘 유은혜 교육부 총리의 설명에 의하면 이제 학교에 가서 접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내적 갈등이 생기잖아요. 나는 맞는 거 괜찮은데 우리 애는 애기들은 어리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그런 얘기를 우선 들어줘야 돼요. 나 싫어요 할 때 그러면 안 돼라고 하지 말고 아, 왜 그러는데, 뭐가 의심스러운데, 왜 불안한데 수십 번 얘기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없으면 사실 이건 진행이 안 되는데, 아이들이 10만 명당 걸리는 확진자 숫자가 작년에는 성인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인들보다 많아요. 지금은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완전 무방비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고령층의 위중증 환자 숫자 거의 80%가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소 마스크 끼고 에크모 끼는 분들의 80%는 60대 이상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인데 이분들 중에서도 백신 미접종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 확진이 되면 젊은 친구처럼 이겨낼 확률보다는 이제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어서 이 두 연령층과 계층을 잘 보호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조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되세요 요즘에? 대부분 다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인가요? 아, 근데 돌파 감염도 제법 상당하더라고요. 많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게 백신별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접종한 시기나 백신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돌파 감염은 어르신들이 훨씬 비중이 높아요.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용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너무 빨리 푼 거 아닌가. 조금 더 천천히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드 코로나로 시작되면서 갑자기 요이땅 하면서 뭐 10명 모일 수 있고, 뭐 미접종자도 거기에 몇 명이 또 포함되고 이러면서 또 가게 안에서도 거리두기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냥 원래 자리 의석대로 다 붙어서 앉고, 이게 물론 백신 접종률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계산하신 거겠지만 풀 때 좀 단계적으로 좀 순차적으로 천천히 풀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이 벌어질 건지 사실 예상이 안 돼요. 정부에 계신 분들도 감염병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전문가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감염도 감염인데 당장 생계가 2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부분은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소상공인들. 그래서 제가 아까 싱가포르 예를 드렸던 게, 처음에 병실 가동률이 85%까지 올라갔다가 추가 접종을 해서 지금 추가 접종이 인구 대비 26% 정도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맞았다는 얘기가 된대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병상 가동률이 80몇 %에서 50%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료 체계가 감당을 할 수 있잖아요. 걸려도
돌아갈 수 있고 나을 수 있고 하다면 이분들은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모님들이 3차 접종을 안 하시려고 한대요. 무서우니까. 해법이 잘못됐어요. 미국은요. 예를 들면 억 단위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1년 동안 푹 쉬어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우리처럼 찔끔찔끔 주고 또 당신의 빈곤과 가난을 입증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안 된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문 닫고 문 닫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못 닫아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사람도 많다고. 정말 미친 듯이 돈 쓴다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방역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밀어주고 대비해주게 했다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지금 나오는 정책들 보면요. 소상공인들 계속 빚쟁이로 나오는 정책밖에 없어요. 대출을 해주겠다. 누가 자꾸 빚을 지고 싶습니까?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내 삶이 보장된다는 이런 어떤 신뢰가 없으면 앞으로 이런 팬데믹 위기가 또 찾아온다고 했을 때 과연 정말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삶을 보장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다른 정책들이 같이 갔다면 좋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가는데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오직 그것뿐이고 대출 이자 깎아줘서 또 빚쟁이 만드는 거 말고는 없다면 이분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의 변이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할 수 있는 거는 방역수칙 지키시는 거고 저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집에 아이가 없더라도 그건 좀 감안해 서로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못 받으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년에 화이자 도입하는 백신 계약 안에 만약에 새로운 변이에 대한 백신 나오면 그게 들어오게 됐다고 사인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이자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치료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신이요. 백신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백신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또 전 세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번 것도 남아공은 백신 접종률이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한 환자들이 전 세계로 번진 거잖아요. 뭐 남아공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이게 1차원적일 수도 있고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재산을 잃었고 목숨을 잃었고 맞아요. 직업을 잃었고 우리는 정말 일상을 잃었잖아요. 정말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정말 그 패닉 상태인데 저는 이 중국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이거를 전 세계 보상해야 된다. 이게 너무 그냥 코로나 우리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1년, 2년 되니까 원인을 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데 저는 그 부분이 꼭 이게 좀 마무리되면 WTO든 어디 뭐 그 똑똑하신 분들이 WHO든 정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서 WTO에다가는 뭐 WTO는 뭐 하는데요? 그 무역협상 아니에요? 월드 트레이드 그 뭐 올림픽 센터 뭐 이런데 어찌됐든 그런 분들이 책임지고 일정 부분은 왜냐하면 중국은 초반에 다 셧다운 해가지고 자기네들 내수 경기는 큰 타격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조사 결과가 이제 가니까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2년 지났으니까 지금 서로 주장하고 있는 바가 전혀 달라서 뭐 미국에서 퍼뜨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저도 이제 코로나 뉴스를 거의 한 2년 가까이 했잖아요. 네. 의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조심해 주는 거 외에 그다음에 서로 조금씩 아이 없는 집들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서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최소 1, 2주 사이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일부 학자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뭐 8배까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아공의 사례와 이미 이제 변이가 많이 번진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공은 억울한 상황인 거죠. 우리만 오미크론 있다고 다 문 닫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원인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남아공에서 진단받은 사람들이 1, 2주 안에 어떤 경과를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어서 중요하겠네요. 예, 주변을 좀 지켜봐야 되고 어제 일본 외교관 한 사람이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왔는데 확진이 됐어요, 일본에서. 근데 이 양반이 경유를 인천공항에서 한 거예요. 또 1시간 앉아 있었대.
역시 영원한 빌런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라가 너무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그렇죠. 뭐 문 한 군데 닫는다고 한 나라 뭐 닫는다고 해결되는 그런 문제여서 참 이게 해법이 쉽지 않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좀 풀리겠구나 하다가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폭락하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면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띵가띵가 놀면서 돈을 벌었겠죠. 근데 사실은 오미크론 때문에 주식시장이 주저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2년 동안 문 닫고 있었던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게 상존해 있어요. 우선 뭐 내년 되면은 어쨌든 돈을 걷어들인다고 하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그때 요소수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저 요즘에 캡슐 커피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캡슐 커피 먹을 때마다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오를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 이런 데서 커피를 생산하던 사람들이 봉쇄가 되고 격리가 되고 이러면서 일을 못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럼 가격이 오르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전 세계 물건들이 다 조금씩 오르고 그거를 이동하는 한꺼번에 이제 물량이 풀리니까 비행기 다 운임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농촌에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건값이 비싸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완화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 요소수와 같이 물량이 부족한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만들기만 하지 원료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대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피디님. 정말 희망이 보였다가도 다시 절망이고 이게 안개 속을 지금 2년을 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너무 힘드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일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맞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비대면 기조로 살아야 되는 건가? 맞아요. 참 답이 안 보이고. 저는 20대 청춘들도 좀 불쌍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캠퍼스를 누비지 못하고. 놀고 싶어서 아주 환장한 나이인데 그 나이가. 그리고 심지어는 연애를 못해. 맞아요. 어쩔 새로운 거냐고. 사람을 사귀지를 못해요. 일단 만나야 고등학교 사귀지. 때 친구들이 지금 대학교 이제 지금 2002년생이죠. 21살 된 사람들. 작년에 수능 본 지금 20살이죠. 네. 내년에 21살 되고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 말고 대학교 친구를 못 사귄 거예요. 마스크도 못 벗고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그럼 연애를 못 하죠. 새로운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가하게 코로나 때문에 연애 얘기하냐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이 게 친구들이 새로운 인맥을 만들지도 못하고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을 자꾸 미루고요. 네. 우리나라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는 경우 많지 않으니까 없죠, 거의. 결혼 건수가 작년보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출산율도 낮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따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사회 곳곳에 문제가 지금 상존하고 있어서 진짜로 잘 푸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이거 저 해법은 기본소득입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 하루에 하나씩만 하라고 했죠. 우리 아직 안 했어 오늘. 아니 오늘 벌써 이거 3번, 아니 5번째인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레드라이트야. 한 사람이 50만 원씩 받는다고 칩시다. 이재명 후보는 1인당 50만 원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뭐 100만 원씩 주고 그러면은 이제 근로 의욕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5인 가족이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50만 원? 250만 원. 뭐 우와.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사실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그래도 그 일단 뭐 예를 들면은 일을 좀 쉴 수 있잖아요. 일을 쉬면서 해도 굶겠다는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그렇네. 그런 세상이 된다면은 저는 많이 나을수록 또 많이 살수록 맞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결혼이 또 출생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걱정하시는 국민들은 그렇게 다 퍼지면 나라가 망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50만 원씩 나눠줘도 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그리고 증언이 이게 있고 진짜요? 이명박이가 했던 그 4대강 4대강처럼 그냥 강바닥에다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5명 가족이란 말이죠. 25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소멸성 지역 화폐다. 그러면 써야 돼. 안 쓰면 이건 다 없어지는 아무 의미가 거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몇 달 안에 다 쓰지. 250만 원을 다 쓴다? 살아나는. 그럼 지역 경제에 바로 250만 원이 가는 돌아가지. 거고 그러면 또 이분이 또 수익이 생겼으니까 또 쓰지. 세금 거둘 수 그것도 있죠. 어디 가서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계속해서 또 하게 되면 경제 효과. 이걸 어려운 말로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승수? 승수 효과. 승수 씨? 좀 많이 들어간. 낙수 씨 반대죠? 홍사원 네. 형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승수 효과. 네. 승수 효과가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50만 원씩 준 거지만 이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효과를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수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내수 경제. 내수가 살아나요. 이 효과 이거는 그냥 뭐 윤석열 말로는 50조를 뭐 하라고 그러는데
그 효과만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돈이요 안 쓰더라도 다 들어가는 게 뭐냐면 만약에 국민들에게 그냥 기본소득을 나눠줘서 내수 살려내서 이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그런 방식 말고 돈을 안 주고서 싸매고서 소상공인들 다 망할 때 이런저런 구실로 조금씩 돈 나가는 거 비교해보면 그렇게 아마 차이 안 날 거예요. 아니 지금 2차, 3차, 4차 그리고 이번에 88% 줬던 5차까지 선별 지급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게다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축할 수 없게끔 소멸성 지역화폐로 주자는 거예요. 지역에서 유흥업소나 이런 데 말고 네. 진짜 일반적인 그죠 생활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게다가 또 그 아마 매출액 10억 미만일 거예요 아마 그런 어떤 상대적으로 좀 영세한 그런 곳에다 쓸 수 있게 한다면 이게 바로 소상공인 대책이고 경제 살리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에요. 이게 만약에 현금을 주면은 대형마트 가서 쓰죠. 또 저축하죠.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소멸성 지역화폐, 소멸성 지역화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요. 네. 다음에 이거 특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렇게 많이 써도 괜찮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 취지는 되게 좋은데 세금을 어디서 더 어떻게 거둘 것이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 내가 잘 그러니까 얘기할 수 특집 있어.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 한번 하세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세수 다 어디서? 그러니까 궁금하단 다 말이에요. 어디서 제공할 거냐?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여기 토시 하나 제가 쌀때 현실 가능한지도. 그럼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 올린다 그러면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종부세 얘기 나왔을 때도 해당되는 사람은 정말 없는데 20억 이상인가요?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니면서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정도 되는 돈이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산 얘기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은 1년에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1년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매달 그러면 매달인 줄 알았어요. 한 1년에 4번 정도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또 명절 때 1인당 25만 원씩 이렇게 나눠준다? 그지. 큰 돈이죠, 네. 사실은. 네. 25만 원씩 나눠주면 얼마일 것 같아요?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요? 1년에요? 자, 국민이 이제 5천만이고요. 쉽게 생각하자고. 5천만. 30조. 그냥 아니죠. 때려잡아. 5천만 원에 25. 100만 원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7,500억. 아니요. 1조. 정확하게 50조. 50조. 많이 드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엑스맨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50조. 1인당 10만 원씩 준다 치면 5조고 100만 원이면은 50조예요. 50조. 근데 50조인데 우리가 세수 그 초과 세수라고 하잖아요. 네. 초과 세수 액수가 대략 20조 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조 정도. 거기서 초과 세수를 여기다 갖다 쓰고 뭐 초과 세수로 뭐 이런저런 경제 활성화 대책에 쓰곤 하잖아요. 네. 그걸 여기다 갖다 쓰고 그리고 토지 보유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아주 엄청나게 집 부자, 땅 부자 이런 사람들부터 받고 또 탄소세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갖고 그러면 50조 넘어요. 그렇죠. 네.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도 충분히 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하는데 30조를 그냥 그 홍남기 그분 모셔가지고 한번 설명 들으면 안 돼요? 그분이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라던데? 그냥 만들지 끝나지. 그거 끝나요? 뭐.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를 와서 설명할 수 아니, 얼마나 좋아. 인지도도 올리고 호감도도 바뀌고. 경제부총리가 내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도 출연료 드리면 되잖아요. 그분한테. 바빠 그 양반. 그분은 은퇴하셔도 저희 가실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돈 걱정 없으실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오시면 파격적이긴 하죠. 그러네. DM 한번 보내봐요. 돈 때문에 오시진 않을 거고. DM? 네, 또 DM 한번. 그분도 뭐 그거 SNS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DM 보내봐야겠다. 아니 뭐 올렸다 뭐 이런 거 기사 나던데 아, 페이스북에 그래요? 올렸다. 그러니까 DM 한번 보내봐요. 네. 제가 볼 때는 홍남기? 길거리 돌아다니시고 얼굴 알아보시면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욕을 드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공직자들을 허튼 생각 못하게끔 틀어쥐고 공직자들한테 임명직 장관들이 가가지고 먹히는 방법 잘 모르시지? 이 개혁적인 장관으로 임명받아서 갔어.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이 이 사람 개혁 못하게 하는 방법. 저희 장관님
내일 부산에 가서 축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유럽으로 잠깐 출장 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좀 사인을 못하게 페이퍼를 읽을 시간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거야. 계속 뺑뺑 돌리는군요. 뺑뺑이 돌고 장관님 가셔야 됩니다. 이거 안 가시면 안 됩니다. 뺑뺑이 돌리다가 이제 결국에는 무슨 큰 사고 한번 납니다. 그럼 옷 벗어야 무능론 나와요? 네. 그럼 병실 되는 거예요. 맞아. 뭐야. 이렇게 해서 옷 벗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맞아. 또 이재명 지사 경기도 지사 때 한 얘기가 있는데 딱 지사가 됐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왔어? 20조 정도가 예산이래요. 경기도 예산이 20조래. 네, 20조 조금 넘죠. 20조인데 여기서 지사님, 지난 지사는 500억을 썼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은 600억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뭐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나머지는 우리들이 전결로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지사님은 600억 쓰세요. 그거를 뭐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써라. 대신 이건 손대지 마 이건 거잖아요. 500, 그렇죠. 600억 넘는 거는 손대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말은 또 이제 선심을 쓰는 거지. 지난번에는 500억인데 이번엔 600억이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20조를 내가 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이상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 있잖아. 전결 다 나한테 가져와라. 아니 그 지사가 언제 그걸 다 봐. 경기도 공무원이 몇 명이고 그 조직이 얼마나 큰데. 근데 과장 이상 다 보고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20조를 혼자 다 썼어. 그러니까 나라 돈도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절에 조직의 갔을 승리를 때 잘 아는 사람이어야 그렇죠.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만 얘기하라고 했는데 혼자 10개 얘기했어요. 아, 다음 네. 주에는 금지. 한 거는 100개 중에 한두 개 얘기했어. 끝도 없네, 끝도 없어. 어쨌든 2천만 원으로 장가 가가지고 70조 만든 분보다는 돈을 잘 쓰실 것 70억. 같다는 70억을 만드신 분보다는 잘 쓰실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신평론가님의 새로운 뭔가? 이야기 네, 뭐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매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하루하루가 달라가지고 연말까지 뭔 우리 일이 일어날지 권오수 형님, 돌지모터스 회장 이 양반이 증거인멸한 게 또 드러났나 봐요. 네, 증거인멸이 뭐겠어요? 주가 조작 아니게끔 보이려고. 그러면 지금 김건희가 저기는 돈만 줬다. 쩐주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또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왜 안 불러? 빨리 불러. 왜 다 지금 5명 나머지 다 공범들 다 구속됐는데 그러게요. 저희가 전전주에 다음 주에 뭐 소환한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는데 전전주에 했던 방송에서 아마 소환이 임박했다라고 했는데 2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네요. 임박은 2주 임박은 이제 9월부터 임박이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맘스 시사 저희들은 즐거웠는데 들으신 분들은 즐거웠는지 모르겠네요. 즐거우셨어? 네. 내가 볼 때 허경영 후보가 아니라 김용민 PD가 종교형으로 즐거웠어. 즐거웠으면 끝난 거야. 네. 내 눈을 바라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뭐 이런 거죠. 네. 네. 네, 오늘 맘스 시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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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